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떠돌며 저마다의 재주로 끼니를 잇는 3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람의 얼굴을 읽어 운명을 점치는 관상가였고, 다른 한 명은 아픈 이의 혀를 짚어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산과 강의 흐름을 살펴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지요. 세간에서는 그들을 묶어 삼잡이라 부르며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이라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재주는 실로 뛰어나 사흘 굶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언제부터 동행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고플 때 밥 한 술 나누어 먹다 정이 들고 해 저문 주막의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누이며 의형제 같은 우정을 쌓게 된 것이지요. 어느 맑은 날 그들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고을을 지나 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솔바람이 살랑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었지만 끝없이 이어진 흘길은 이들의 다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에휴, 오늘은 신통한 관상 하나 못 보고 하루 해가 다 저무는구려. 관상쟁이가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 싼 관상첩을 꺼내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원이 걸음을 멈추고 허리춤에 찬 침통을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사람 얼굴만 살필 것이 아니라 몸도 좀 살피시게. 내 침 한 자루만 있어도 밥상 하나쯤은 넉넉히 얻어먹을 터인데 오늘은 어찌 이 고을에 환자 한 명 없단 말인가. 그러자 직관이 낡은 지팡이로 길가의 돌멩이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 한탄들 마시오. 내일쯤 산자락 좋은 곳에 몇 자리 몇 군데 봐주면 곡식 자루라도 얻게 되겠지. 사람이란 살다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법. 풍수가 으뜸이 아니겠소. 셋은 그렇게 서로의 재주를 뽐내며 웃다가도 텅 빈 주머니 생각에 인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심술궂은 바람이 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나 눈을 맵고 칼칼하게 만들었지요. 오늘은 괜히 길을 나선 것이 아닌가 몰라. 관상쟁이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의원이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에이, 사람 팔자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나?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인연도 만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날도 있겠지. 그때 직관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알겠소. 관상 자네가 사람 얼굴로 운수를 보듯 위원 자네가 침으로 사람의 살을 살피듯 나는 저 산세를 훑어보니 오늘 안에 우리 셋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듯싶소. 직관은 괜히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휘휘 저어 보였고 그 모습에 관상쟁이와 의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형님, 아우하며 지낸 지가 벌써 서너 해 그들은 길에서 주운 메추리알 하나도 셋이 나누어 먹고 좁은 주막방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 어귀의 주막집 하나를 발견하고는 지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 저기 들어가 몸도 녹이고 막걸리도 한 사발 얻어 마시세. 셋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허름한 나무 기둥에 얹힌 처마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소반을 닦다 말고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지요. 아이고, 손님들이 오셨네. 먼 길 오셨나 보구려. 얼굴에 먼지가 자욱하시네. 관상쟁이가 부채를 접어 허리춤에 꽂으며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그렇습니다.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안주인은 웃으며 시원한 물이 담긴 옹기 그릇을 내왔고 셋은 목을 축인 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음식 냄새가 구수한 것을 보니 오늘 저녁은 제대로 먹을 수 있겠소. 의원의 말대로였습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고소한 부침개, 내염이 허기진 그들의 배를 더욱 자극했지요. 그때 관상쟁이가 물끄러미 주모를 바라보는데 그의 얼굴에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모,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말 한마디 들어보시겠소. 주모는 들고 있던 소반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음식에 문제라도 있소? 관상쟁이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람 얼굴을 좀 볼 줄 아는데 주모의 관상을 보니 오늘 오전은 무탈하였으나 해가 지기 전에 큰 화가 닥칠 상이요. 그 말에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관상가 양반. 그게 무슨 흉한 말씀이시오? 우리 집에 변고가 닥친다니요? 의원과 직원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진지한 얼굴로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는 허겁지겁 그들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아 빌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그 화를 피할 방법은 정녕 없겠습니까? 관상 좀 본다는 양반들은 재앙을 물리칠 방도도 안다던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요. 다만 방법이 좀 요상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이오. 뭐든 하겠습니다.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보다야 내 잠시 창피한 것이 100번 낫지요. 관상쟁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이리 하시오. 가장 큰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산발한 채 지붕 위를 오르내리며 왔다 갔다 하시오. 네. 지붕 위를요? 참으로 해괴한 일을 시키시는구려. 주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컸기에 인해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후 주모는 방에서 가장 큰 옷을 꺼내 몸에 두르고 머리채를 풀어헤친 채 조심스럽게 기와지붕 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했던지 마치 귀신이 지붕 위를 떠도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나무를 하던 주모의 남편이 땔감을 한 짐 지고 돌아오다 저 멀리 자신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대체 무슨 꼴이냐? 우리 집 지붕 위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웬 여인이 저리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편이 좀 더 잘 보기 위해 언덕 아래로 내려가려다 그만 썩은 소나무 뿌리를 잘못 딛고 말았습니다. 뿌리가 툭하고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방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땔감이며 나무들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고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먼. 하마터면 저 바위에 깔려 직사할 뻔했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마침 지붕에서 내려오는 아내를 보자마자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마누라. 어찌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던 게요. 방금 전에 웬 관상가 한 분이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큰 화가 미칠 것이라 하여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요. 그게 정말이오. 아이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죽었을 것이오.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고 남편 역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 관상쟁이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이 보낸 귀인이십니다. 주모 부부는 그날 저녁 굽고 지지고 볶은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상을 차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거기다 노잣돈이라며 엽전 꾸러미까지 후하게 쥐어주었지요. 사람의 기룡화복이란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인 모양이요. 그러니 부디 남은 생도 서로 아끼며 복을 많이 짓고 사시오. 주모와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그날 밤 주막은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둑한 노잣돈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셋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더 걷다 보니 어느덧 노잣돈이 바닥을 보일 때쯤 그들은 해 진녘에 큼직한 기와집이 즐비한 부유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보기에도 부잣집이 많구려. 운이 좋으면 일거리 좀 얻을 수 있겠소. 내겐 환자만 있으면 밥값 걱정은 없고 자네도 얼굴 한번 봐주고 엽전 몇 잎은 받을 수 있겠지. 내게 산세 한번 봐달라고 청하는 이만 있다면야 하루에 소 2마리 값은 벌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웃으며 마을 어귀를 지나다 유난히 큼직한 소들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침 문간에 앉아있던 하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관상쟁이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떠돌이 잡술가들입니다. 혹 주인 어른께서 맷자리를 보시거나 관상을 보실 일이 있다면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하인이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들어오라는 전가를 알렸습니다. 셋은 대청마루에 올라주인 어른을 뵙게 되었는데 그는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기름진 얼굴과 좋은 풍채를 지닌 사내였습니다. 자네들은 각기 무슨 재주로 먹고 사는가? 소인은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 저는 의원으로 침술로 병을 고칩니다. 소인은 산과 물을 살펴 풍수를 보는 직관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관상쟁이나 의원은 그렇다 치지. 그런데 직관이라 하였소.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내 아버지는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셔서 시신도 찾지 못해 묘도 없소. 그런데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 그러니 그놈의 풍순이 뭐냐 하는 것은 다 헛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입만 살아서 남의 맷자리나 파먹고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 아니오. 그 말에 직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관상쟁이와 의원도 민망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상을 차리라 명했습니다. 곧 상이 들어왔는데 관상쟁이와 의원 앞에는 고기와 국이 수북한 녹그릇이 놓였지만 직관의 밥상에는 밥이 한 숟갈 뜰까 말까 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직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밥상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 뒤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직관은 지팡이로 산등성이를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줄기의 맥이 예사롭지 않구나. 저기 물줄기가 모여드는 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이로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지팡이로 땅을 쑥 찔러보자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며 바싹 마른 해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직관은 해골을 지팡이에 꿰어 가까운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직관은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어제 말씀하시길 부기는 풍수와 무관하다 하셨지요. 허나 어찌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제가 어젯밤 산세를 살펴보니 주인 어른 부친의 해골이 명당에 묻힌 덕에 지금의 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 그 해골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제가 해골을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소이다. 이제 공단으로 정성껏 싸서 좋은 날을 받아 장사를 지내시오. 그리하면 주인 어른께서 앓고 계시던 눈병도 단숨에 나을 것이오. 사실 주인은 몇 해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아팠지만 어떤 의원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던 차였습니다. 주인은 급히 공단을 꺼내 해골을 정성껏 싸고 며칠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이 맑아지고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크게 감복하여 직관에게 수백 냥의 은을 사례로 주었고 관상쟁이와 의원도 덩달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부잣집 사랑방에 둘러앉아 기름진 음식과 좋은 술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역시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요. 부귀가 그냥 오는 줄 아셨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조상과 땅의 기운 덕이라 이 말입니다. 직관이 술잔을 높이 들자 관상쟁이와 의원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돌며 밥술이라도 뜨는 것도 결국 사람의 상과 살, 그리고 땅의 기운이 있으니 그 덕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나는 세 사람의 등 뒤로 주인은 허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풍수를 얕보던 오만한 부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렇게 몇 달을 더 여행하다 보니 돈은 다시 떨어지고 어느덧 해가 저물어 외딴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문짝마저 기운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지요. 주모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방과 술상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주모의 얼굴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저 주모의 상이 어딘가 꺼림칙해.
관상쟁이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의원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허, 자네는 사람 얼굴만 보면 수상하다 하지. 괜한 의심 말고 밥이나 잘 얻어먹고 조용히 묵어가세. 그날 밤 셋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모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안방으로 잠시 와주시겠소? 이 한밤중의 안방은 어쩐 일이오? 오늘이 집안 제삿날이라 제사를 마치고 음복이라도 좀 하시라고요. 직관과 의원은 공짜 제사밥을 먹을 생각에 쾌재를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방 한편에 희미한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이상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셋은 아무 의심 없이 내어주는 술과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았을 때 밖에서 우르르 발소리가 나더니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이 바로 살인범이다. 당장 묶어라. 사내들은 순식간에 세 사람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대체 무엇을 했다고 이러시오? 그러자 주모가 방구석에 누워있던 시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소. 방금 전까지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을 이놈들이 해쳤단 말이오. 세 사람은 그야말로 자다가 벼락을 맞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들은 곧장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의원이 기지를 발휘해 포졸에게 애원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를 잠깐만 풀어주시오. 내가 의원이라. 죽은 자를 살짝만 만져보면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오. 포졸들은 반신반의하며 의원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의원은 침통에서 침을 꺼내 죽은 자의 맥을 짚고 이곳저곳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죽었던 자가 푸드득 몸을 떨더니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룩값을 받으러 왔더니 주막 주인이 누룩틀로 내 머리를 쳐서 죽였어. 모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주모와 그 남편이 외상값을 갚기 싫어 사람을 죽이고는 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주막 주인은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주모 역시 큰 벌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공을 인정받아 관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셋은 마을을 벗어나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서로가 곁에 있기에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헉! 오늘은 의원 자네의 침술이 우리 모두를 살렸소이다. 살고 보니 참으로 다행이지만 나는 직관 형님 덕에 명당에서 해고를 찾았던 일도 잊을 수가 없구려. 의원의 말에 직관도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 셋,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다니세. 그래야 이 험한 세상길, 조금이라도 덜 고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 셋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관상과 침술, 그리고 풍수는 헛된 재주 같아 보여도 실은 사람의 생사와 복을 다루는 귀한 재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땅도, 그리고 인연도 함부로 대하지 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떠돌며 저마다의 재주로 끼니를 잇는 세 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람의 얼굴을 읽어 운명을 점치는 관상가였고 다른 한 명은 아픈 이의 혀를 짚어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산과 강의 흐름을 살펴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지요. 세간에서는 그들을 묶어 삼잡이라 부르며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이라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재주는 실로 뛰어나 사흘 굶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언제부터 동행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고플 때 밥 한 술 나누어 먹다 정이 들고 해 저문 주막의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누이며 의형제 같은 우정을 쌓게 된 것이지요. 어느 맑은 날 그들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고을을 지나 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솔바람이 살랑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었지만 끝없이 이어진 흘길은 이들의 다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에휴, 오늘은 신통한 관상 하나 못 보고
하루 해가 다 저무는구려. 관상쟁이가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 싼 관상첩을 꺼내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원이 걸음을 멈추고 허리춤에 찬 침통을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사람 얼굴만 살필 것이 아니라 몸도 좀 살피시게. 내 침 한 자루만 있어도 밥상 하나쯤은 넉넉히 얻어먹을 터인데 오늘은 어찌 이 고을에 환자 한 명 없단 말인가. 그러자 직관이 낡은 지팡이로 길가의 돌멩이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 한탄들 마시오. 내일쯤 산자락 좋은 곳에 몇 자리 몇 군데 봐주면 곡식 자루라도 얻게 되겠지. 사람이란 살다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법. 풍수가 으뜸이 아니겠소. 셋은 그렇게 서로의 재주를 뽐내며 웃다가도 텅 빈 주머니 생각에 인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심술궂은 바람이 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나 눈을 맵고 칼칼하게 만들었지요. 오늘은 괜히 길을 나선 것이 아닌가 몰라. 관상쟁이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의원이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에이, 사람 팔자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나?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인연도 만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날도 있겠지. 그때 직관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알겠소. 관상자네가 사람 얼굴로 운수를 보듯 위원 자네가 침으로 사람의 살을 살피듯 나는 저 산세를 훑어보니 오늘 안에 우리 셋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듯싶소. 직관은 괜히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휘휘 저어 보였고 그 모습에 관상쟁이와 의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형님, 아우하며 지낸 지가 벌써 서너 해 그들은 길에서 주운 메추리알 하나도 셋이 나누어 먹고 좁은 주막방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 어귀의 주막집 하나를 발견하고는 지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 저기 들어가 몸도 녹이고 막걸리도 한 사발 얻어 마시세. 셋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허름한 나무 기둥에 얹힌 처마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소반을 닦다 말고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지요. 아이고, 손님들이 오셨네. 먼 길 오셨나 보구려. 얼굴에 먼지가 자욱하시네. 관상쟁이가 부채를 접어 허리춤에 꽂으며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그렇습니다.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안주인은 웃으며 시원한 물이 담긴 옹기 그릇을 내왔고 셋은 목을 축인 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음식 냄새가 구수한 것을 보니 오늘 저녁은 제대로 먹을 수 있겠소. 의원의 말대로였습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고소한 부침개, 내염이 허기진 그들의 배를 더욱 자극했지요. 그때 관상쟁이가 물끄러미 주모를 바라보는데 그의 얼굴에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모,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말 한마디 들어보시겠소? 주모는 들고 있던 소반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음식에 문제라도 있소? 관상쟁이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람 얼굴을 좀 볼 줄 아는데 주모의 관상을 보니 오늘 오전은 무탈하였으나 해가 지기 전에 큰 화가 닥칠 상이요. 그 말에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관상가 양반. 그게 무슨 흉한 말씀이시오? 우리 집에 변고가 닥친다니요? 의원과 직관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진지한 얼굴로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는 허겁지겁 그들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아빌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그 화를 피할 방법은 정녕 없겠습니까? 관상 좀 본다는 양반들은 재앙을 물리칠 방도도 안다던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요. 다만 방법이 좀 요상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이오. 뭐든 하겠습니다.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보다야 내 잠시 창피한 것이 100번 낫지요. 관상쟁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이리 하시오.
가장 큰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산발한 채 지붕 위를 오르내리며 왔다 갔다 하시오. 네. 지붕 위를요? 참으로 해괴한 일을 시키시는구려. 주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컸기에 인해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후 주모는 방에서 가장 큰 옷을 꺼내 몸에 두르고 머리채를 풀어헤친 채 조심스럽게 기와지붕 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했던지 마치 귀신이 지붕 위를 떠도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나무를 하던 주모의 남편이 땔감을 한 짐 지고 돌아오다 저 멀리 자신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대체 무슨 꼴이냐? 우리 집 지붕 위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웬 여인이 저리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편이 좀 더 잘 보기 위해 언덕 아래로 내려가려다 그만 썩은 소나무 뿌리를 잘못 딛고 말았습니다. 뿌리가 툭하고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방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땔감이며 나무들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고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허,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먼. 하마터면 저 바위에 깔려 즉사할 뻔했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마침 지붕에서 내려오는 아내를 보자마자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마누라. 어찌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던 게요. 방금 전에 웬 관상가 한 분이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큰 화가 미칠 것이라 하여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요. 그게 정말이오. 아이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죽었을 것이오.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고 남편 역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 관상쟁이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이 보낸 귀인이십니다. 주모 부부는 그날 저녁 굽고 지지고 볶은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상을 차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거기다 노잣돈이라며 엽전 꾸러미까지 후하게 쥐어주었지요. 허, 사람의 기륭화복이란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인 모양이오. 그러니 부디 남은 생도 서로 아끼며 복을 많이 짓고 사시오. 주모와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그날 밤 주막은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둑한 노잣돈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셋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더 걷다 보니 어느덧 노잣돈이 바닥을 보일 때쯤 그들은 해 진녘에 큼직한 기와집이 즐비한 부유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허, 이 동네는 보기에도 부잣집이 많구려. 운이 좋으면 일거리 좀 얻을 수 있겠소. 내겐 환자만 있으면 밥값 걱정은 없고 자네도 얼굴 한번 봐주고 엽전 몇 잎은 받을 수 있겠지. 내게 산세 한번 봐달라고 청하는 이만 있다면야 하루에 소 2마리 값은 벌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웃으며 마을 어귀를 지나다 유난히 큼직한 소들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침 문간에 앉아있던 하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관상쟁이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떠돌이 잡술가들입니다. 혹 주인 어른께서 맷자리를 보시거나 관상을 보실 일이 있다면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하인이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들어오라는 전가를 알렸습니다. 셋은 대청마루에 올라주인 어른을 뵙게 되었는데 그는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기름진 얼굴과 좋은 풍채를 지닌 사내였습니다. 자네들은 각기 무슨 재주로 먹고 사는가? 소인은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 저는 의원으로 침술로 병을 고칩니다. 소인은 산과 물을 살펴 풍수를 보는 직관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허, 관상쟁이나 의원은 그렇다 치지. 그런데 직관이라 하였소.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내 아버지는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셔서 시신도 찾지 못해 묘도 없소.
그런데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 그러니 그놈의 풍순이 뭐냐 하는 것은 다 헛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입만 살아서 남의 몇 자리나 파먹고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 아니오. 그 말에 직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관상쟁이와 의원도 민망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상을 차리라 명했습니다. 곧 상이 들어왔는데 관상쟁이와 의원 앞에는 고기와 국이 수북한 녹그릇이 놓였지만 직원의 밥상에는 밥이 한 숟갈 뜰까 말까 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직원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밥상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 뒤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직원은 지팡이로 산등성이를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줄기의 맥이 예사롭지 않구나. 저기 물줄기가 모여드는 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이로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지팡이로 땅을 쑥 찔러보자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며 바싹 마른 해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직원은 해골을 지팡이에 꿰어 가까운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직원은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어제 말씀하시길 부기는 풍수와 무관하다 하셨지요. 허나 어찌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제가 어젯밤 산세를 살펴보니 주인어른 부친의 해골이 명당에 묻힌 덕에 지금의 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 그 해골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제가 해골을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소이다. 이제 공단으로 정성껏 싸서 좋은 날을 받아 장사를 지내시오. 그리하면 주인어른께서 앓고 계시던 눈병도 단숨에 나을 것이오. 사실 주인은 몇 해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아팠지만 어떤 의원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던 차였습니다. 주인은 급히 공단을 꺼내 해골을 정성껏 싸고 며칠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이 맑아지고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크게 감복하여 직원에게 수백 냥의 은을 사례로 주었고 관상쟁이와 의원도 덩달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부잣집 사랑방에 둘러앉아 기름진 음식과 좋은 술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역시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요. 부기가 그냥 오는 줄 아셨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조상과 땅의 기운 덕이라 이 말입니다. 직원이 술잔을 높이 들자 관상쟁이와 의원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돌며 밥술이라도 뜨는 것도 결국 사람의 상과 살, 그리고 땅의 기운이 있으니 그 덕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나는 세 사람의 등 뒤로 주인은 허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풍수를 얕보던 오만한 부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렇게 몇 달을 더 여행하다 보니 돈은 다시 떨어지고 어느덧 해가 저물어 외딴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문짝마저 기운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지요. 주모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방과 술상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주모의 얼굴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저 주모의 상이 어딘가 꺼림칙해. 관상쟁이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의원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사람 얼굴만 보면 수상하다 하지. 괜한 의심 말고 밥이나 잘 얻어먹고 조용히 묵어가세. 그날 밤 셋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모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안방으로 잠시 와주시겠소? 이 한밤중의 안방은 어쩐 일이오? 오늘이 집안 제삿날이라 제사를 마치고 음복이라도 좀 하시라고요. 직원과 의원은 공짜 제사밥을 먹을 생각에 쾌재를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방 한편에 희미한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이상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셋은 아무 의심 없이 내어주는 술과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았을 때 밖에서 우르르 발소리가 나더니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이 바로 살인범이다. 당장 묶어라.
사내들은 순식간에 세 사람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대체 무엇을 했다고 이러시오? 그러자 주모가 방구석에 누워있던 시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소. 방금 전까지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을 이놈들이 해쳤단 말이오. 세 사람은 그야말로 자다가 벼락을 맞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들은 곧장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의원이 기지를 발휘해 포졸에게 애원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를 잠깐만 풀어주시오. 내가 의원이라. 죽은 자를 살짝만 만져보면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오. 포졸들은 반신반의하며 의원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의원은 침통에서 침을 꺼내 죽은 자의 맥을 짚고 이곳저곳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죽었던 자가 푸드득 몸을 떨더니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룩값을 받으러 왔더니 주막 주인이 누룩틀로 내 머리를 쳐서 죽였어. 모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주모와 그 남편이 외상값을 갚기 싫어 사람을 죽이고는 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주막 주인은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주모 역시 큰 벌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공을 인정받아 관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셋은 마을을 벗어나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서로가 곁에 있기에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헉! 오늘은 의원 자네의 침술이 우리 모두를 살렸소이다. 살고 보니 참으로 다행이지만 나는 직관 형님 덕에 명당에서 해골을 찾았던 일도 잊을 수가 없구려. 의원의 말에 직관도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 셋,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다니세. 그래야 이 험한 세상길, 조금이라도 덜 고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 셋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관상과 침술, 그리고 풍수는 헛된 재주 같아 보여도 실은 사람의 생사와 복을 다루는 귀한 재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땅도, 그리고 인연도 함부로 대하지. 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떠돌며 저마다의 재주로 끼니를 잇는 세 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람의 얼굴을 읽어 운명을 점치는 관상가였고 다른 한 명은 아픈 이의 혀를 짚어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산과 강의 흐름을 살펴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지요. 세간에서는 그들을 묶어 삼잡이라 부르며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이라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재주는 실로 뛰어나 사흘 굶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언제부터 동행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고플 때 밥 한 술 나누어 먹다 정이 들고 해 저문 주막의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누이며 의형제 같은 우정을 쌓게 된 것이지요. 어느 맑은 날 그들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고을을 지나 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솔바람이 살랑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었지만 끝없이 이어진 흘길은 이들의 다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에휴, 오늘은 신통한 관상 하나 못 보고 하루 해가 다 저무는구려. 관상쟁이가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 싼 관상첩을 꺼내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원이 걸음을 멈추고 허리춤에 찬 침통을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사람 얼굴만 살필 것이 아니라 몸도 좀 살피시게. 내 침 한 자루만 있어도 밥상 하나쯤은 넉넉히 얻어먹을 터인데 오늘은 어찌 이 고을에 환자 한 명 없단 말인가. 그러자 직관이 낡은 지팡이로 길가의 돌멩이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 한탄들 마시오. 내일쯤 산자락 좋은 곳에 맷자리 몇 군데 봐주면 곡식 자루라도 얻게 되겠지. 사람이란 살다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법. 풍수가 으뜸이 아니겠소. 셋은 그렇게 서로의 재주를 뽐내며 웃다가도 텅 빈 주머니 생각에 인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심술궂은 바람이 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나 눈을 맵고 칼칼하게 만들었지요.
오늘은 괜히 길을 나선 것이 아닌가 몰라. 관상쟁이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의원이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에이, 사람 팔자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나?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인연도 만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날도 있겠지. 그때 직관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알겠소. 관상자네가 사람 얼굴로 운수를 보듯 위원 자네가 침으로 사람의 살을 살피듯 나는 저 산세를 훑어보니 오늘 안에 우리 셋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듯싶소. 직관은 괜히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휘휘 저어 보였고 그 모습에 관상쟁이와 의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형님, 아우하며 지낸 지가 벌써 서너 해 그들은 길에서 주운 메추리알 하나도 셋이 나누어 먹고 좁은 주막방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 어귀의 주막집 하나를 발견하고는 지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 저기 들어가 몸도 녹이고 막걸리도 한 사발 얻어 마시세. 셋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허름한 나무 기둥에 얹힌 처마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소반을 닦다 말고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지요. 아이고, 손님들이 오셨네. 먼 길 오셨나 보구려. 얼굴에 먼지가 자욱하시네. 관상쟁이가 부채를 접어 허리춤에 꽂으며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그렇습니다.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안주인은 웃으며 시원한 물이 담긴 옹기 그릇을 내왔고 셋은 목을 축인 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음식 냄새가 구수한 것을 보니 오늘 저녁은 제대로 먹을 수 있겠소. 의원의 말대로였습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고소한 부침개, 내염이 허기진 그들의 배를 더욱 자극했지요. 그때 관상쟁이가 물끄러미 주모를 바라보는데 그의 얼굴에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모,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말 한마디 들어보시겠소? 주모는 들고 있던 소반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음식에 문제라도 있소? 관상쟁이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사람 얼굴을 좀 볼 줄 아는데 주모의 관상을 보니 오늘 오전은 무탈하였으나 해가 지기 전에 큰 화가 닥칠 상이요. 그 말에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관상가 양반. 그게 무슨 흉한 말씀이시오? 우리 집에 변고가 닥친다니요? 의원과 직관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진지한 얼굴로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는 허겁지겁 그들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아빌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그 화를 피할 방법은 정녕 없겠습니까? 관상 좀 본다는 양반들은 재앙을 물리칠 방도도 안다던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요. 다만 방법이 좀 요상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이오. 뭐든 하겠습니다.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보다야 내 잠시 창피한 것이 100번 낫지요. 관상쟁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이리 하시오. 가장 큰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산발한 채 지붕 위를 오르내리며 왔다 갔다 하시오. 네. 지붕 위를요? 참으로 해괴한 일을 시키시는구려. 주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불안한 마음이 더 컸기에 인해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후 주모는 방에서 가장 큰 옷을 꺼내 몸에 두르고 머리채를 풀어헤친 채 조심스럽게 기와지붕 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했던지 마치 귀신이 지붕 위를 떠도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나무를 하던 주모의 남편이 땔감을 한 짐 지고 돌아오다 저 멀리 자신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대체 무슨 꼴이냐? 우리 집 지붕 위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웬 여인이 저리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편이 좀 더 잘 보기 위해 언덕 아래로 내려가려다 그만 썩은 소나무 뿌리를 잘못 딛고 말았습니다.
뿌리가 툭하고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방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땔감이며 나무들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고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먼. 하마터면 저 바위에 깔려 즉사할 뻔했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마침 지붕에서 내려오는 아내를 보자마자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마누라. 어찌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던 게요. 방금 전에 웬 관상가 한 분이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큰 화가 미칠 것이라 하여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요. 그게 정말이오. 아이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죽었을 것이오.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고 남편 역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 관상쟁이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이 보낸 귀인이십니다. 주모 부부는 그날 저녁 굽고 지지고 볶은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상을 차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거기다 노잣돈이라며 엽전 꾸러미까지 후하게 쥐어주었지요. 사람의 기륭화복이란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인 모양이요. 그러니 부디 남은 생도 서로 아끼며 복을 많이 짓고 사시오. 주모와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그날 밤 주막은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둑한 노잣돈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셋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더 걷다 보니 어느덧 노잣돈이 바닥을 보일 때쯤 그들은 해 진녘에 큼직한 기와집이 즐비한 부유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보기에도 부잣집이 많구려. 운이 좋으면 일거리 좀 얻을 수 있겠소. 내겐 환자만 있으면 밥값 걱정은 없고 자네도 얼굴 한번 봐주고 엽전 몇 잎은 받을 수 있겠지. 내게 산세 한번 봐달라고 청하는 이만 있다면야 하루에 소 2마리 값은 벌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웃으며 마을 어귀를 지나다 유난히 큼직한 소들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침 문간에 앉아있던 하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관상쟁이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떠돌이 잡술가들입니다. 혹 주인 어른께서 맷자리를 보시거나 관상을 보실 일이 있다면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하인이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들어오라는 전가를 알렸습니다. 셋은 대청마루에 올라주인 어른을 뵙게 되었는데 그는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기름진 얼굴과 좋은 풍채를 지닌 사내였습니다. 자네들은 각기 무슨 재주로 먹고 사는가? 소인은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 저는 의원으로 침술로 병을 고칩니다. 소인은 산과 물을 살펴 풍수를 보는 직관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관상쟁이나 의원은 그렇다 치지. 그런데 직관이라 하였소.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내 아버지는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셔서 시신도 찾지 못해 묘도 없소. 그런데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 그러니 그놈의 풍순이 뭐냐 하는 것은 다 헛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입만 살아서 남의 맷자리나 파먹고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 아니오. 그 말에 직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관상쟁이와 의원도 민망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상을 차리라 명했습니다. 곧 상이 들어왔는데 관상쟁이와 의원 앞에는 고기와 국이 수북한 녹그릇이 놓였지만 직관의 밥상에는 밥이 한 숟갈 뜰까 말까 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직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밥상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집 뒤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직관은 지팡이로 산등성이를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줄기의 맥이 예사롭지 않구나. 저기 물줄기가 모여드는 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이로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지팡이로 땅을 쑥 찔러보자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며
바싹 마른 해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직원은 해골을 지팡이에 꿰어 가까운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직원은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어제 말씀하시길 부기는 풍수와 무관하다 하셨지요. 허나 어찌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제가 어젯밤 산세를 살펴보니 주인어른 부친의 해골이 명당에 묻힌 덕에 지금의 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 그 해골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제가 해골을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소이다. 이제 공단으로 정성껏 싸서 좋은 날을 받아 장사를 지내시오. 그리하면 주인어른께서 앓고 계시던 눈병도 단숨에 나을 것이오. 사실 주인은 몇 해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아팠지만 어떤 의원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던 차였습니다. 주인은 급히 공단을 꺼내 해골을 정성껏 싸고 며칠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이 맑아지고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크게 감복하여 직원에게 수백냥의 은을 사례로 주었고 관상쟁이와 의원도 덩달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부잣집 사랑방에 둘러앉아 기름진 음식과 좋은 술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역시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요. 부기가 그냥 오는 줄 아셨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조상과 땅의 기운 덕이라 이 말입니다. 직원이 술잔을 높이 들자 관상쟁이와 의원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돌며 밥술이라도 뜨는 것도 결국 사람의 상과 살, 그리고 땅의 기운이 있으니 그 덕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나는 세 사람의 등 뒤로 주인은 허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풍수를 얕보던 오만한 부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렇게 몇 달을 더 여행하다 보니 돈은 다시 떨어지고 어느덧 해가 저물어 외딴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문짝마저 기운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지요. 주모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방과 술상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주모의 얼굴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저 주모의 상이 어딘가 꺼림칙해. 관상쟁이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의원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사람 얼굴만 보면 수상하다 하지. 괜한 의심 말고 밥이나 잘 얻어먹고 조용히 묵어가세. 그날 밤 셋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주모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안방으로 잠시 와주시겠소? 이 한밤중의 안방은 어쩐 일이오? 오늘이 집안 제삿날이라 제사를 마치고 음복이라도 좀 하시라고요. 직원과 의원은 공짜 제사밥을 먹을 생각에 쾌재를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방 한편에 희미한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이상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셋은 아무 의심 없이 내어주는 술과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았을 때 밖에서 우르르 발소리가 나더니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이 바로 살인범이다. 당장 묶어라. 사내들은 순식간에 세 사람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대체 무엇을 했다고 이러시오? 그러자 주모가 방구석에 누워있던 시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소. 방금 전까지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을 이놈들이 해쳤단 말이오. 세 사람은 그야말로 자다가 벼락을 맞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들은 곧장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의원이 기지를 발휘해 포졸에게 애원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를 잠깐만 풀어주시오. 내가 의원이라. 죽은 자를 살짝만 만져보면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오. 포졸들은 반신반의하며 의원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의원은 침통에서 침을 꺼내 죽은 자의 맥을 짚고 이곳저곳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죽었던 자가 푸드득 몸을 떨더니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룩값을 받으러 왔더니
주막 주인이 누룩틀로 내 머리를 쳐서 죽였어. 모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주모와 그 남편이 외상값을 갚기 싫어 사람을 죽이고는 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주막 주인은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주모 역시 큰 벌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공을 인정받아 관아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셋은 마을을 벗어나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서로가 곁에 있기에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헉! 오늘은 의원 자네의 침술이 우리 모두를 살렸소이다. 살고 보니 참으로 다행이지만 나는 직관 형님 덕에 명당에서 해고를 찾았던 일도 잊을 수가 없구려. 의원의 말에 직관도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 셋,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다니세. 그래야 이 험한 세상길, 조금이라도 덜 고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 셋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관상과 침술, 그리고 풍수는 헛된 재주 같아 보여도 실은 사람의 생사와 복을 다루는 귀한 재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땅도, 그리고 인연도 함부로 대하지. 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떠돌며 저마다의 재주로 끼니를 잇는 3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람의 얼굴을 읽어 운명을 점치는 관상가였고, 다른 한 명은 아픈 이의 혀를 짚어 병을 고치는 의원이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산과 강의 흐름을 살펴 명당을 찾는 직관이었지요. 세간에서는 그들을 묶어 삼잡이라 부르며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이라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재주는 실로 뛰어나 사흘 굶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언제부터 동행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고플 때 밥 한 술 나누어 먹다 정이 들고 해 저문 주막의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누이며 의형제 같은 우정을 쌓게 된 것이지요. 어느 맑은 날 그들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고을을 지나 작은 시냇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솔바람이 살랑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었지만 끝없이 이어진 흘길은 이들의 다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에휴, 오늘은 신통한 관상 하나 못 보고 하루 해가 다 저무는구려. 관상쟁이가 커다란 비단 보자기에 싼 관상첩을 꺼내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원이 걸음을 멈추고 허리춤에 찬 침통을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허, 사람 얼굴만 살필 것이 아니라 몸도 좀 살피시게. 내 침 한 자루만 있어도 밥상 하나쯤은 넉넉히 얻어먹을 터인데 오늘은 어찌 이 고을에 환자 한 명 없단 말인가. 그러자 직관이 낡은 지팡이로 길가의 돌멩이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 한탄들 마시오. 내일쯤 산자락 좋은 곳에 몇 자리 몇 군데 봐주면 곡식 자루라도 얻게 되겠지. 사람이란 살다 죽으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법. 풍수가 으뜸이 아니겠소. 셋은 그렇게 서로의 재주를 뽐내며 웃다가도 텅 빈 주머니 생각에 인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심술궂은 바람이 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나 눈을 맵고 칼칼하게 만들었지요. 오늘은 괜히 길을 나선 것이 아닌가 몰라. 관상쟁이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의원이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에이, 사람 팔자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나?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인연도 만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날도 있겠지. 그때 직관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어찌 알겠소. 관상 자네가 사람 얼굴로 운수를 보듯 위원 자네가 침으로 사람의 살을 살피듯 나는 저 산세를 훑어보니 오늘 안에 우리 셋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듯싶소. 직관은 괜히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휘휘 저어 보였고 그 모습에 관상쟁이와 의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형님, 아우하며 지낸 지가 벌써 서너 해 그들은 길에서 주운 메추리알 하나도 셋이 나누어 먹고 좁은 주막방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그들은 마을 어귀의 주막집 하나를 발견하고는 지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 저기 들어가 몸도 녹이고 막걸리도 한 사발 얻어 마시세. 셋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허름한 나무 기둥에 얹힌 처마가 위태롭게